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뺑소니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이 지역 교통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코리안 레스토랑 위기에 참여한 뉴욕의 한식당들이 한식 홍보에 한창입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후보가 이민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뉴저지 본선거에서 뉴저지주 최저임금 인상을 묻는 주민투표가 함께 열립니다. 오바마 케어 미가입자에게 물리는 벌금 시점이 6주 유예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22일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한인 여성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이 사고 다발 지점이어서 교통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펠팍 이스트 센트럴 블러버드와 퍼스트 스트릿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얼리 차일드 후드 센터 앞에 위치한 이곳은 아이들 등하교 시간은 물론 평상시에도 많은 양의 차량과 행인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하지만 주변 어디에도 신호등이나 방지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스쿨존인 이곳의 차량 제한 속도는 25마일이지만 대부분의 차량들은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수개월간 이곳에선 행인과 차량과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2일에도 30세 한인 여성이 이곳 횡단보도를 건너다 과속하던 차량의 지인은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좀 사고 다발 지역인데 몇 개월 전에도 또 한인 한 분이 사고 났다 그러고 어제도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좀 타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스피드 범퍼를 하든지 신호등을 하든지 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경찰은 목격자와 인근 CCTV를 토대로 번호판이 K로 시작되는 은색 코롤라 차량을 찾고 있으며 주민들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은입니다. 뉴욕의 한식당들이 한식을 더 알리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코리안 레스토랑 위크 행사를 통해 한식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한인 상권이 많이 모여있는 플러싱 정치인들도 한식 홍보에 힘을 모았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뉴욕 플러싱에 위치한 한 한식당에 토비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과 랑킴 뉴욕주 하원의원, 피터구 뉴욕 시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이 한식 홍보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리안 레스토랑 위크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한식당을 방문한 정치인들은 건강 음식으로 잘 알려진 한국 음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사람들이 플러싱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음식을 우리 플러싱 지역만 아니고 뉴욕시티 다 전체를 선전하는 거를 아주 이제 시작이고 더 열심히 이제 하겠습니다. 네. 뉴욕 맨하튼과 브루클린 그리고 퀸즈 지역의 한식당 거의 대부분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한정식과 바베큐 메뉴 등 한식을 기존 가격보다 저렴하게 즐길 수 있게 함으로써 한식에 대한 관심과 저변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식당 이름과 주소, 메뉴 등 자세한 정보는 코리안 레스토랑 윅 NYC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전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코리안 레스토랑 위크는 오는 11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이민개혁에 대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후보가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민개혁은 미국민들을 위해 필요하다며 연방 하원을 향해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공익 옹호관은 어제 맨해튼 뉴욕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개혁 필요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민개혁은 뉴요커뿐 아니라 미국민 모두에게 필요하다며 연방하원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민개혁 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특히 뉴욕시장에 당선된다면 불법 체류 이민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드블라지오 공익옹호관은 주민 신분증 제도를 뉴욕시에 전격 도입,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은행 거래, 주택, 임차 계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신분증 제도는 현재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커네디컷, 뉴헤이븐에서 시행 중입니다. 그는 또 불체자들에게 운전 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주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견장에는 피터 쿠 뉴욕시 의원과 다니엘 드럼 뉴욕시 의원, 그리고 민권센터 등 이민자 옹호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전 판정 취업 영주권 대기자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2007년 갑작스럽게 20만 명이 몰리면서 오랜 기간 대기 상태에 있었던 사전 판정 취업 영주권 대기자가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지난 22일 발표한 취업 영주권과 취업 이민 신청서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사전 판정 취업 영주권 대기자는 9만 1,55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에 9만 3,777명에 비해 2.3% 감소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는 12.3%나 감소한 것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터에 5만여 건, 동부 지역을 관할하는 텍사스 서비스 센터에 4만여 건이 대기 중입니다. 사전 판정 영주권 대기자는 지난 2007년 영주권 문호가 크게 열리면서 신청자들이 2만 명이 넘게 몰렸습니다.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바 있습니다. 서류 적체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브라스카에는 2만 500여 건, 텍사스에는 2만 6,300여 건이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여기에 신규 신청서가 다시 2만여 건 접수됐습니다. 또 8월 말 현재 심사 중인 취업 영주권 신청서는 네브라스카가 3,300여 건, 텍사스가 16,500여 건입니다. 심사 완료 케이스는 네브라스카 11,000여 건, 텍사스 14,000여 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주지사 등 선출직을 뽑는 본선거가 오는 11월 5일입니다. 같은 날 동시에 뉴저지주 최저임금 인상을 묻는 주민투표가 함께 열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고용주와 피고용인들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최저임금 인상안은 지난해부터 정치권에서 경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오는 11월 5일 본선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했으나 지난 1월 크리스티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에서 8.25달러로 올리고 이후 소비자 물가 변동에 따라 더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크리스티 주지사는 최저임금 인상은 뉴저지주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안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1달러를 올리고 추후 자동 인상 조항은 삭제하자고 선택적 거부권을 행사했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회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주민 투표에 붙이기로 결정하고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한편 최근 잇따라 진행된 주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찬성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고용주들은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이 거셉니다. 한인사회에서도 마찬가지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 고용 비율이 높은 식당이나 카페, 델리 등의 업주들은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 피고용인들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득이 늘어나 경기 부양에도 효과적이라는 의견입니다. 오바마 케어가 내년 3월 말까지만 가입하면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벌금 부과 시점이 6주간 연장됐습니다. 행정부는 어제 건강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금 부과 시점을 6주간 유예한다고 밝혔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는 내년 3월 말까지 건강보험에 가입만 하면 무보험자에 부과되는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건부 관리들은 그러나 이번 시점 유예가 최근 논란이 되는 웹사이트 장애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보다는 관련법상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시점
시점과 관련해 제기되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0년 제정된 관련법에는 연방 또는 주정부에 의해 개설된 보험 거래소를 통해 가입하는 건강보험은 내년 초에 시행되며 3개월 연속 가입돼 있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 사이에서는 내년 3월 말까지 보험 효력이 발생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입과 보험 효력 발생 시점이 다를 경우 그 시점까지 가입만 하면 되는지가 불분명해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3월 말에 가입할 경우 한 달 정도 지난 후 보험 효력이 발생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부가 그 시점까지 가입만 하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독감 예방주사 반드시 맞아야 하는지 안 맞아도 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 많은데요. 독감 백신이 심장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메리칸 의사협회는 지난 22일 오랜 연구 결과 독감 백신과 심장 질환과의 상관관계를 밝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독감 백신이 감기는 물론 심장 질환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6,469명의 실험 대상을 선정하고 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6개월 동안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에는 주기적으로 독감 백신을 접종했고 다른 한 그룹에는 일반 항생제를 접종한 결과 독감 백신 주사를 맞은 환자들 중에서는 2.5%에서 심장 질환 증세가 나타났고 항생제를 맞은 환자 중에서는 4.7%에게서 심장 질환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독감 예방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으면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는 확률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맥경화 환자의 경우에도 독감 백신으로 심장 질환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연구진은 동맥경화 병력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3차례 독감 백신을 투약했고 그 결과 이들 중 55%가 혈액순환 기능이 좋아져 심장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의 한계도 지적됐습니다. 아메리칸 의사협회 저널은 이 연구는 그러나 독감에 걸리면 심장질환을 더 유발시킨다는 가정은 확실히 증명해내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오름세가 소폭 꺾였다고는 하지만 대학 수업료 인상 행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78%나 올랐고 학생들은 졸업 꽃다발 대신 부채 더미를 안고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에서 2014 학년도 뉴욕, 뉴저지 주요 대학들은 모두 수업료를 인상했습니다. 특히 10년 전과 비교하면 많게는 80% 가까운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칼리지 보드의 대학 트렌드 보고서를 중앙일보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프렛 인스티튜트는 올해 수업료가 43,126달러로 10년 전보다 78.2% 올랐고 1년 전에 비해서도 4.9% 인상됐습니다. 브롱스의 포담도 10년 전과 비교하면 70.6% 인상됐고 1년 전에 비해서는 4.4% 올랐습니다. 컬럼비아는 2003년보다 65% 상승, 코넬대도 57.8% 상승, 뉴욕대 57.4% 상승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프린스턴 대학이 41,170달러의 수업료로 10년 전에 비해 40.7% 올라 사립대 중 가장 적은 인상폭을 보였습니다. 공립대 중에서는 뉴저지 주립 러커스 대학이 10년 전보다 70.3%가 올랐습니다. 반면 뉴욕 공립대들은 뉴저지보다 비교적 인상률이 낮았습니다. 뉴욕 주립 스토니브룩은 50.8%, 큐니 버로 칼리지가 44.4% 인상됐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전국 4년대 사립대 수업료 평균 인상률은 지난해에 비해 3.8%로 나타났고 4년제 공립대는 2.9%를 나타내 역대 최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졸업자 10명 중 6명은 학자금 부채를 지닌 것으로 이들의 평균 학자금 부채는 26,500달러였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